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립니다. 헬로 이슈 토크 함께 하시죠.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배달앱 이용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 소상공인의 중개 수수료 부담이 적지 않다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근 일부 지자체들이 공공 배달앱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반면 실효성에 대한 반문도 나왔습니다. 공공 배달앱 도입 시 과제는 무엇인지 전반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김선환 대경 언론인회 사무총장 그리고 조정훈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배달앱 이용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네.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있죠. 특히 뭐 아이들이 있는 가정이나 예. 뭐 그 성화에 이길 수 없죠. 그쵸. 일주일에 보통 두세 번 정도 이상. 예. 당연한 질문 네. 같긴 한데 우리 기자님께도 또 답변을 들어볼까요? 네, 저도 뭐 수시로 이용을 하는 편인데요. 굉장히 편리합니다. 우선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언제든지 집안에서 먹을 수 있다는 거죠. 밖에 예. 나가지 않고서도. 그리고 아주 가격이 저렴하게 먹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예, 저도 뭐 오늘만 해도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는데요. 말씀해 주신 김에 구체적으로 이 배달 앱을 이용할 때 장단점을 좀 짚어주실까요? 네, 장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집안에서 나가지 않고서도 먹고 싶은 음식을 언제든지 앱을 시켜서 배달해서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리고 또 그 다양한 메뉴를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언제든지 예전 같으면은 짜장면 하나만 시켜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는 짜장면이 아니라 그 서양 음식이라도 아니면 인도 음식이라도 예.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뭐든지 다 시켜 먹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또 배달 앱을 통하면은 결제도 바로바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예전처럼 뭐 배달원이 가지고 오면은 현금을 주고 영수증 받고 이런 식이 아니거든요. 그냥 맞아요. 바로 결제를 할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편하고요. 또 집 주소만 한번 입력을 해놓으면은 다음에 입력을 하지 않더라도 바로바로 찾아오거든요. 참 신기할 정도로 참 장점이 많은 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점이라고 또 말씀드린다면은 예전에는 짜장면 한 그릇 시키더라도 배달료를 따로 주지는 않았어요. 예, 예. 그런데 이제는 오히려 배달료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짜장면 한 그릇 값보다도 배달료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솔직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짜증나는 거거든요. 이런 단점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메뉴 선택, 뭐 어떤 메뉴든 배달시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결제 방식이 좋아졌다는 점이 장점이라면 배달료가 문제다 말씀해 주셨는데 사무총장님도 장단점 좀 짚어주실까요? 옛날에는 그 주로 요식업조합 내지는 식당 크면 개인업으로 생각하지만 지금은 소상공인으로 속합니다. 예. 소상공인들이 지금 언택트 시대에 주로 이제 배달을 하다 보니까 예. 이런 어떤 배달 앱을 통해서 이제 자동적으로 과거에 개인이 이렇게 고용하던 게 이제 배달 앱 쪽으로 넘어왔죠. 예. 그래서 사람을 쓰지 않아도 되는 게 있고 또 단골이 제일 확보가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한 어떤 수수료를 내야 되는 이런 부담인데 좀 역설적으로 보면 어쩌면 수수료가 많고 나 힘든다라고 한다면 그건 장사가 잘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네네. 맞습니다. 뭐 네. 아마 두 분 의견에 많은 분들이 비슷하게 공감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특히 지난해부터 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배달앱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전반적인 분위기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설명 좀 해주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시키는 음식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배달앱도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배달앱은 굉장히 많은데 두세 군데 업체가 독과점을 거의 뭐 이루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예. 이 두세 군데 업체가 거의 90%를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이 문제점도 상당히 많이 드러나는 거죠. 사실은 배달 음식을 시키는 곳이 거의 그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동네 지역 주변이거든요. 주민. 예, 지역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달료가 예전에는 없던 배달료가 이제는 5,000원이 되기도 하고 10,000원이 되기도 합니다. 예. 이만큼 배달료가 늘어나니까 배달 음식값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음식값도 더 비싸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사실 그 이 플랫폼 업체의 운영 방식에서 오는 부작용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초에는 이 소상공인들에게 너희들은 배달료를 안 내도 되니 우리가 대신 앱을 이용하는 대신에 수수료만 내라 이렇게 처음에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수수료만 가지고 업체가 하기에는 돈이 적다 보니
이제 광고비를 또 받습니다. 예, 광고비를 받아서 광고비를 많이 주는 업체는 앱의 상단에 올려주겠다. 아, 이런 식으로 하는 가장 거죠. 먼저 노출을 시켜주는 그렇죠. 거네요. 예. 예. 그러다 보니 수수료 외에도 추가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이외에도 배달 앱들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TV라든지 이런 광고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광고비도 결국은 이 소상공인들의 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배달료가 안 나갔는데 이제는 오히려 배달료보다는 수수료가 더 많이 나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이 그 배달해 먹는 음식을 배달해 먹는 손님한테는 이 음식의 맛이 어땠는지를 이제 별점을 매기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 별점을 통해서 업체들을 또 이 편가르기 하는 거죠. 이 그쵸. 상위에 올릴 것이냐, 하위로 내릴 것이냐. 한번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아니면은 이 그 최근에 이런 문제도 있었는데 음식을 시켜 먹은 사람이 악의적인 방법으로 이상한 댓글을 달게 되면 그 음식점은 완전히 망할 수도 있는 거죠. 예, 블랙 컨슈머들이 그렇죠. 네. 이런 문제가 또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상당히 이 배달 앱으로 인한 편의성도 있지만 어려움도 더 많이 가중되고 있고 그리고 또 사실 배달 앱을 이용하지 못하는 소상공인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소상공인들은 오히려 이 큰 시장에서 밀려나기도 하거든요. 이런 예. 문제점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형업계 몇 군데가 이제 독과점을 하는 형태, 그리고 또 광고비와 같은 그런 추가 비용 문제, 그리고 평가에 대한 지적까지 해주셨는데요. 이런 분위기 때문에 지난해 지역화폐 붐에 이어서 지자체별로 공공 배달앱 출시를 서두르는 모습입니다. 우리 지역은 아직까지 주춤하긴 합니다만 곧 또 출시를 앞두고 있죠. 네. 지금 전국적으로는 한 10곳 정도가 예. 지금 배달 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 이미 시행을 하고 네, 있나요? 그렇습니다. 예. 한 이제 1년 가까이 됐고요. 이제 경주시가 아무래도 다음 달부터 이제 시작하고 준비가 거의 완성이 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대구시가 한 6월 달, 예. 또 그리고 안동시의회에서도 야 우리도 공공 앱 개발하자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것에 대한 장단점을 좀 잘 따져보고 실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만약 말씀하신 대로 경주시가 예정대로 4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면 경북 최초로 공공 배달앱을 도입하는 건데 도입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예, 우선 그 경주시가 직접 개발하는 게 아니라 민간 협력 상태로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예. 어쨌든 민간 협력 상태로 개발을 하게 된다면은 수수료율을 1%대로 낮추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화폐인 그 경주페이를 이용해서 결제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그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괜찮은 희소식이죠. 희소식이죠. 예. 그리고 또 지자체가 직접 개발해 운영하는 것보다도 민간에서 개발해 운영한다면은 민간에서는 아무래도 수익을 그 창출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더 많은 그 업체들을 확보를 예. 할 수가 있거든요. 예. 또 수수료율 같은 경우도 기존의 배달 앱들은 6%에서 15% 정도를 이제 책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경주에서 하고 있는 앱의 그 경주 배달 앱은 수수료를 이보다도 훨씬 낮추기 때문에 소상공인들도 만족을 하고 또 이용자들도 만족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단지 지금 그 경주시에서 하는 이 그 배달 앱은 앞으로 약 500개 업체를 모집을 한 다음에 4월 달부터 운영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사실 경주에 있는 업체들이 500개만 되겠습니까? 아니죠. 뭐 수천 개가 되겠죠. 예. 그 중에서 500개만 가지고 한다면은 이용자들도 부족하고 또 소상공인들도 힘들어하지 않겠나. 좀 불편한 점도 더 많지 않겠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그 해소해 나갈 것인지 이것은 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수료를 낮춰준다는 게 정말 소상공인들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 한편으로는 마냥 반겨도 될지 걱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용자가 많아야 효과가 있는 건데 아무래도 미미할 것이라는 평가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죠. 네. 우리 경북도의 경우 이제 4월달, 6월달에 경주와 대구가 이제 출시할 가능성이 있는데 예. 다른 이제 자치단체가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 저게 어떻게 될까? 네. 그래서 마케팅에서도 초기 런칭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처음에 이제 성공을 해야 그다음 계속 성공하는데 그렇죠. 처음에 뭔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소비자들이 들어오지 않고 또 이용자들도 들어오지 않고 이래 되면 공공 우리 재원을 투자했는 게 낭비가 되는 겁니다. 예. 전국적으로 보면 전북 군산이 가장 먼저 지난해 3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지난해 연말까지 한 3만 명 정도가 가입을 했죠. 근데 이분들이 이제 이용을 하면서 이제 공공 앱과 이 민간 앱을 비교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 거의 양대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그 비업체 또는 시업체 이런 업체를 이용할 때는 가끔 할인 쿠폰도 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그런 거 없더라.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고 예, 예. 또 이제 이거 식당이라든가 이런 업체는 이용하면서 가끔 다운도 되고 이래서 당황스러울 때가 많았다. 그렇게 해서 초기에 런칭 과정에 상당히 어려움도 많이 있었는 것 같아요. 부정적인 반응들이 그러니까 찬반이죠. 올라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 지난해 경북도 차원에서는 경북형 공공 배달앱 논의를 하다가 한 달 만에 무산을 시켰단 말이죠. 경주시가 이런 흐름을 충분히 대비하고 출시하는 건지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경상북도가 한 달 만에 무산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 그만큼 예산을 쓰는 만큼 과연 그 예산의 실효성이 있는지 그리고 경제성이 있는지 또는 공익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예. 사실 경상북도가 앱을 만들려고 처음에 했을 때 소비자들에게 가입 축하금을 준다든지 아니면 기존 앱에서 그 결제 시스템 카드라든지 현금 또는 현장 결제하는 이 결제 시스템 그대로 가져온다든지. 불편하지 않게 소비자가.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또 지금 그 각 지역에 있는 지역사랑 상품권을 통해서 결제를 할 수 있고 할인도 받을 수 있다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소비자들한테는 굉장히 그 좋은 그 이익이 되는 앱이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 다른 일반 민간 앱과 비교를 했을 때 경쟁력을 과연 확보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가장 큰 고민으로 다가왔었고요. 그 다음에 또 유지관리비 부담이라든지 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서도 확신을 제대로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앱을 만들려고 시도를 하다가 결국은 무산이 됐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경주시에서 이제 4월부터 경주 앱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과연 경주 앱은 이런 공공성 그리고 이런 편리성을 과연 담보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경북형 공공 배달 앱은 직접 개발을 하겠다는 취지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무산이 된 것이었고요. 어쨌든 그렇죠. 경북에서는 직접 앱을 개발을 하려고 했었고 경주에서는 직접 앱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민간과 협력을 해서 민간이 만든 앱에 그 지원을 하려고 했던 건데 어쨌든 약간 방식은 다르지만 공공이라는 이름을 띠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운영 방식에서는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까지 출시된 지자체별 공공 배달 앱 상황은 이 경주시가 도입하겠다는 것과 또 비슷한지 어떤지 네, 비교 좀 경북도가 해주실까요? 그 개발을 포기한 것은 예. 개발비는 이제 한 10억 받고 들지 않지만은 예. 운영비에 대해서는 30억 들어가니까 이것에 대한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거죠. 예. 시장이 경주 경우 같으면 이제 옛날 방식에 보면 3섹터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 민관이 합작해서 어떤 일을 하는 걸 3섹터 산업이라 하는데 예. 이 3섹터 사업은 공공의 어떤 그런 취약점을 보완해 주는 거죠. 그쵸. 이 방식은 이제 경남 거제시가 3월 말에 시작한 그 하나의 모델입니다. 그 전북 군산은 자체적으로 했고 예산을 했고 거제 경우 같으면은 이제 3섹터 방식 관하고 민하고 합치는 일종의 민관 공동 개발 앱이죠. 그러면 군산은 자체적으로 한 거고 경주를 따라서 거제에서는 이제 3섹터 방식으로. 3섹. 네네. 그 방식으로 했는데 그래서 우리 도내 다른 어떤 시군업자도 경주시가 앞으로 성공 여부를 굉장히 잘 되길 빌면서도 혹 저기에서 어떤 문제점이 나오면 보완해서 우리는 만들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예산을 원래 미처 이렇게 코로나 예산 등으로 인해서 예산 부족해서 못 집어넣은 곳이 많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추경해서 할 기업
할 곳도 가끔 나올 것 같아요. 네. 예, 뭐 공공 배달 앱을 처음 출시한 군산부터 뭐 경주, 거제 등등 다양한 지역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상황에서 대구 역시 대구형 공공 배달 앱을 1년 정도 연구했고요. 올해 안에 출시를 한다는 계획인데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될 건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까요? 예, 대구시는 최근에 민간 개발업체와 MOU를 맺었는데요. 예. 대구시에서 약 20억 원을 투자를 해서 그 공공 배달 앱을 지금 개발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발 앱을 통해서 우선 그 수수료와 관련 서비스를 그 좀 어느 정도 확정을 했습니다. 이번 MOU를 통해서 확정을 했는데요. 기존에 있는 배달 앱에서는 그 수수료가 중개 수수료가 약 6%에서 13% 정도 달하는데요. 예. 대구형 배달 앱은 수수료를 2% 정도로 낮추겠다. 굉장히 확 많이 낮추네요. 굉장히 예. 많이 낮추는 거죠. 그리고 또 결제 수수료가 보통 3%인데 2.2% 정도로 낮추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또 그 소상공인들이 이제 그 최소 수수료를 이제 그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최소 수수료가 약 5% 이상이 낮아지기 때문에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그 유익한 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기존의 그 배달앱 같은 경우는 광고비를 얼마를 주느냐에 따라서 이 순위가 노출이 더 많이 예. 되는 형식인데 대구형 배달앱은 광고비라든지 가맹점비도 전혀 받지 않겠다, 무료로 하겠다. 예.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지금 조건은 상당히 괜찮은 조건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업체로 봐서는 또 마일리지를 0.5% 정도 또 적립을 해주겠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대구 사랑 상품권을 사용할 경우에는 또 소유자 입장에서 10% 정도 할인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상당한 그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나 지금 소상공인이나 둘 다 상당히 인센티브가 있는데 앞서도 지금 다른 앱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과연 가맹점을 얼마나 많이 지금 그 연계시켜서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가장 큰 관건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뭐 마일리지 적립에 광고비, 가맹점비, 무료에 수수료도 획기적으로 낮추는 그런 시도를 하는 것 같아서 그만큼 아무래도 연구 기간이 길었고 앞서 도입한 지자체들의 시행착오를 봤기 때문에 보완이 된 형태로 출시가 될 것이란 기대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그간의 논란도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대구시는 이제 상당히 보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조금 성공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죠. 왜냐하면 250만이라는 인구가 있고 그쵸. 또 가맹점도 굉장히 많을 거로 보는데 예. 이제 결국은 누구하고 경쟁해야 되느냐? 기존의 그 대기업 대형화된 이미 그런 자리 업체, 잡은 업체들과 한번 두세 개의 어떤 그런 기존 시장, 민간 시장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구시도 이제 약간 말썽은 있었어요. 우선 협상 대상자에 대한 어떤 선정이 너무 그 기업 쪽으로 치우친다. 이런 것도 있었고요. 또 사실 이 공공 앱 자체가 기업에서 개발한 것을 각 자치단체에 권유해서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한 아직 지식이 부족하고 실패와 성공 경험이 아직 짧다 보니까 어떤 그런 문제점이 노출될 수가 있다라는 어떤 그런 함정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앱 개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더 중요한 건 앞으로 운영이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 그것을 거기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생길 때는 이제 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도 경우 같으면 강원도도 만들고 춘천시도 만들었어요. 거의 동시에 지금 이제 이달부터 2월 달부터 이제 런칭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 같으면 약간 중복 투자하는 그런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만 대구시는 중복 투자가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번 두고 볼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주 다른 지역까지 잘 비교해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두 분 의견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자체들의 공공 배달앱 도입을 두고 전반적인 과제 짚어봤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